시작합시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 DJ 닉네임을 쓰고 있고 27살입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 준비 예정이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심리학과로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거는 이제 대학원 나중에 갔을 때 제가 나중에 뭐 직업을 임상심리 이쪽으로 가면은 결국 제 자신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해결된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온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제가 평소에 좀 관계 같은 거 맺을 때 되게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집단 상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끝입니다. 면접 온 것 같아.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 왜 DJ예요? DJ는 제 이름 초성을 땄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집은 어디예요? 집은 지금 쌍문동 살고 있어요. 저 강북 쪽에. 혼자 사시는 거예요? 예, 원래 가족이 이렇게 같이 살다가 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뿔뿔 흩어져. 다. 형은 군대를 갔고요. 이제 어머니는 재혼을 하셔가지고 저기 귀농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재혼을 해서. 네네네.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사별. 네, 예전에 사별하셨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별하셨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 12년 전에 사별하셨다가 이번에 재혼을 하셔서 귀농을 하셨어요. 진짜. 네. 그럼 본인 마음은 좀 어때요? 저는 뭐 그냥 다행이라고 좋은 편이에요. 네, 저는 뭐 그 아저씨라고 호칭은 아저씨라고 부르거든요. 호적상은 아버지지만 그렇지. 그래서 뭐 그분이 아버지라고 솔직히 여겨지진 않지만 그냥 어머니 남편 네, 마음은 그렇게 여기지만은 그래 저는 뭐 그분한테 별로 애정 같은 건 없지만 어머니가 행복하실 것 같아서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럼 이제 형이랑 본인 둘 자식은 둘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형은 직업군인 거. 아니요, 군대를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군대 미루고 이렇게 세월 많이 까먹다가 결국 사법고시 실패해서 막바지로 이렇게 장교로 들어갔어요. 장교로? 네, 일부 공부예요. 아까 관계에서 좀 어려운 게 있다고 그랬나? 어떤 게 좀 불편한 게 있다고? 어떤 게 좀 어려워? 대인 생활에 막 그렇게 지장은 없고 이제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뭐 제가 이렇게 긴장하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제 모습이 편한 사람한테는 막 편하게 대하는데 뭐 사람마다 좀 위압적인 사람한테 좀 위축되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는 게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제가 뭔가 예를 들어 위압적인 사람 앞에서 왠지 긴장을 한다 이러면은 뭔가 이 사람에 얽힌 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심할 정도로 그게. 심하진 않아요 사실. 그냥 느끼기. 네, 사회생활 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더 건강해지고 싶어가지고 그게 동기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럼 대학원 가면 네, 등록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려고요? 대출? 일단은 그 조교 제도가 활용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당 안 되는 부분은 대출이요. 누가 그래요? 조결할 수 있다고? 그 아는 분 컨택을 해서 그쪽에 지금 대학원생으로 있는 분 아는 분 컨택하니까 뭐 경쟁률이 있지만은 조금 지원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한 절반 정도? 아닐까요? 운이 좋아야지. 경험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거를 기대한다니까 좀. 그냥 돈을 벌지 그냥. 왜 대학원을 가요?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어머니가 재혼하시고 하셨으면 그
그 아저씨가 등록금을 대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렇죠. 본인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생활은 또 어떻게 해? 뭐 본인이 졸업하고 수련 들어간다 그래도 돈을 벌 수 없는 가능성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데 일단 내년 10월에 이렇게 원서를 넣을 거거든요. 일단 왜 또 내년 10월이에요? 내년 5월 되는데. 일단 그 정기밖에 모집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고려대 쪽으로 넣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10월에밖에 모집을 안 하더라고요, 고려대학교는. 뭐 일반? 네네네. 누가 그래요? 1년에 한 번 모집하는데 아니야. 공고가 항상 1년에 한 번밖에 안 올라와요. 안 그래요. 대학원은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모집해요. 아, 고려대도 그래요? 모든 학교들이 그러지. 모든 학교들이 그러지. 대학원이 학생들 뽑아야 뭐 학생들 뽑아서 장사하는 데인데 학생들을 왜 안 뽑겠어요? 되게 충격인데요. 그래요. 아무튼 솔직하게 한번 해봅시다. 네네. 솔직하게. 아까 뭐 수단이 궁금한 거 뭐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 아 이름 닉네임 왜 그렇게 아. 지었나? 그거 궁금했는데. 그 추성이라고 그래요. 뭐 DJ님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수다님이나 이님.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뭘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뭐 직업 이런 것도 궁금하고, 뭐 나이도 궁금하고, 그냥 소개를 좀 듣고 싶어요, 두 분 다. 소개 자기 소개. 저는 나이가 46, 우리나라 47이고 좀 있으면 이제 50이 되고 있는데. 뭘 벌써 50에 더 올라가. 50.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그러는데 아니 50부터라 생각해요. 50살에는 뭔가를 이루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애들 둘 키우고 원래 이제 애들 둘 키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애들 초등학교 보내고서는 좀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제 그 상담 관련돼서 공부를 저도 하고는 있어요. 배우고 있고 그런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전 28이고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 보이시더라고요. 아니 DJ님도 몸은 그래 보여. 몸은 그래요. 등치가 있잖아. 덩치 없어요. 패딩 때문에 그런 거. 에이, 등치 있구만. 아, 그래요? 그럼 아니 허벅지도 굵은데. 운동하면 그쵸? 운동하면 좀 되겠지. 네, 맞아요. 아, 진짜요? 키는 어떻게 되세요? 저 키가 176이요. 아, 이님은? 전 78이요. 어. 그럼 저 하시면 하실 것 같아요. 운동 왜 하신 적은 있을까요? 없고 제가 되게 많은 체형이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좀 살이 찌긴 쪘는데 진짜 살이라서 원래 살이 근육이요. 살 찌면 근육이 붙어요. 아니지 않아요? 아니 진짜야. 진짜죠. 네, 맞아요. 나처럼 진짜 살 안 찐 사람은 안 찌는 사람은 근육도 안 붙어요. 근육도 안 붙어. 근데 이제 살찐 사람들은 물론 이제 뭐 운동을 많이 해야겠지만 지방 좀 빠지고 운동하면 되게 금방 자리 잡히더라고. 그나마 안 찌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럼. 제가 마른 비만이라 가지고 살이 배만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허벅지도 찜질하고만. 안 그러시면 운동을 하세요. 여기 해야죠. 저기 헬스장으로 불러. 헬스장 어디 있어요? 저는 좀 이쪽 완전 끝쪽이에요. 대화역 있는 데인데. 일산. 일산 일산. 파주 쪽. 그러면 그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집이? 네, 근처에.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오신 저 인천. 거예요? 더 멀어요. 제가 가까운 편이네요, 제가. 아니, 비슷해. 대화나. 저는 사실 근처에 친구 자취방이 신촌에 있어가지고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 거예요? 네, 이제 하루 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부담 없이 왔는데 영상은 보신 적 있어요? 영상이요? 네. 사실 한 20, 30분 이렇게 봤는데 뭐
별 내용이 없이 그냥 진짜 대화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예,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봤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네 하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38주 차를 가야 돼요. 38주. 그게 뭐 테이블 찾다는 그렇지. 그렇구나. 그리고 54주 수풀이 소리 지르는 거. 열리님한테. 그 적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쫓아를 보내요 그게. 벌금 내야겠어요. 이거 벌금 뭐야 이렇게 안 왔어? 어? 그 주막까지 시작했어. 아 그래? 안 와서 아무도? 수다님은 밑에 모셨고 항상 일찍 오시니까 DJ님 새로 오셨고 인님도 15분. 네, 지금 15분. 10분 늦는다면서. 네, 여기 새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브리더예요. 네. 많이 불쌍부장 브리더. 브리더가 꼭 성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학원 준비하시는 DJ님 지금 소개한 거. 했어요. 다 했어. 빨리 했어. 그래요.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서로 하실래요? 인님 글을 봤는데 좀 어때요? 그 어떤 마음이었어? 일단 글을 올릴 때의 마음도 궁금하고 그 글 내용에 대한 것도 좀 계속 제가 이제 선생님 배우는 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지적을 받으면 그거를 이제 다음에 실수 안 하려고 더 신경을 쓰니까 그리고 괜히 밉보이기 싫으니까 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편하게 말도 못하고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그분도 이제 막 참다가 그러니까 뭐라 계속 쓴소리를 자기도 해주고 싶은데 제가 너무 굳어 있으니까 자기도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도 그게 답답하니까 말을 하더라고. 뭐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뭐 눈치 보지 마 이렇게? 아니면 그냥 좀 자신감 좀 가지라고. 자신감을 그리고 가지라고? 뭐지 혼나는 거에 대해서 뭐 무서워하지 말라고. 당연한 거니까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이렇게 한번 혼났다고 주눅 들어 있으면 그 소리 듣고 고쳐나가는 게 더 발전이 많이 되는 거지. 그 소리 들었다고 자기가 뭐 못한다고 뭐 주눅 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어때였어요? 그 얘기 듣고 좀 안심이 됐어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무서운데 그러니까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왜 그랬지? 왜 또 자책해? 또 계속 같은 소리 듣지?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좀 그나마 그러니까 다음에 진짜 실수도 안 해야지 뭐, 근데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를 실수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는데 그게 그나마 좀 낫다고 해야 되나? 좀 편해졌던 거? 네. 그래도 아직 그게 막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내가 너무 긴장을 풀었나? 또 이러기도 하고. 실수를 반복하니까? 네. 근데 그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반복하는 실수가? 그러니까 예를 운동할 들어서 습관 같은 거. 예를 어떤 거?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뭘 잡아야 돼요. 근데 정확한 넓이를 딱 잡는데 이게 제가 약간 손이 약간만 이렇게 틀어져도 저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오는 데까지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근데 그게 한 2초에서 3초 안에 그러니까 빠르게 잡고 바로 한 다음에 끝내고 정확히 쉬고 바로 들어가서 해서 그 시간 안에 운동을 다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이 준비 기간이 조금씩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가 하나하나가 그럼 뭐래 그래요? 그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대충 잡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처음에는 말을 해줘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어떤 거는? 이렇게 잡는데 시간 끌지 말고 그냥 일단 바로 해라.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제대로 제가 느끼기에 제대로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하면 자세가 안 잡혀요. 그래서 자세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런 느낌상 아니면 실제로? 실제로. 근데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야구 선수들이 처음에 운동할 때, 이렇게 야구 칠 때, 배팅할 때 이렇게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 습관 맞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속 하다 보면 몸에 익어서 바로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거를 습관적으로 계속 가져가면 나중에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그냥 안 되더라도 그냥 하라고. 이런 습관 다 하나하나 다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그런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다가 한 세트 끝나고 나서 잠깐 쉴 때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왼쪽으로만 계속 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런 자잘한 게 되게 미세한 게 되게 많아서 그런 걸 다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오늘 운동하고 이제 오후 운동을 할 때 추가로 이제 뭐뭐 해야 될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매일 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전 했는데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발전은 안 된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자책하게 되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 스트레스는 받지 말라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글을 올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사실 지난주에 약간 그런 얘기 했잖아. 본인에게 그 루틴을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대회 준비하기 전 할 동안 그런 것도 되게 그게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너무 절 막 얽매이려고 하니까 근데 약간 저는 지금 학교 생활을 어릴 때부터 운동했던 사람들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서 더 초조한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아슬아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 2년만 늦었으면 거의 못하고 그냥 거의 가능성 없었는데 그래서 조금 불안한 마음 되게 커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솔직히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할 때 동안은 돈을 거의 다 거기 갖다 써요. 그래서 버는 만큼 거의 다 써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저축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 압박감도 좀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배우는 데 쓴다고요? 네. 그냥 그 운동하는 데서 그냥 해주시는 거 아니야 선배가? 아니 돈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니 본인이 버는 거를 거기다 쓴다? 그분은 되게 비싼 거 보지? 네. 제 버는 거에서 이제 저 먹는 것도 이제 많이 먹게 되니까 그렇지 먹는 거 잘 먹어야지. 그거 챙겨 먹는 거 빼고 쓰는 거 거의 없어요. 좀. 그 먹는 거랑 수업용 빼고 운동에서 쓸 시간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고 그래. 어떠셨어요? 좀 수다님은 글 보시거나 또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몰라. 저도 좀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은 저는 좀 약간 인님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게 저는 좀 약간 화가 나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상대방한테 좀 약간 화가 나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강한 분노감이 좀 생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는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는 이제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걸 찝어주면은 사실 화가 덜 나는데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지적을 하는데 되게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게 되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저는 사실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굉장히 화가 나고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적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데 질문도 안 하고
에? 질문도 안 네, 그 화가 나니까 질문도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은 마음보다는 우선은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그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최근에는 그런 일이 좀 별로 없는데 예전에 이제 그 20대 30대 때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지적하는 거를 되게 못 참아하는. 그럼 예전에 슈플님이 수다님한테 한번 뭐라 했을 때 그때는 좀 그렇게 화나지는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크게 화났다고 느끼고 근데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나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질문은 안 하셨거든요. 적극적으로. 질문도 안 하고 뭐 그렇다고 뭘 아니, 해보겠다. 그때도 좀 화가 났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적을 할 때는 왜 그러지? 좀 그렇고 좀 그런 때가 있고. 그래서 그때도 좀 집단 진짜 오기 좀 싫으시고 안 할까 보면 좀 하셨겠죠. 좀 그랬던 그렇죠. 적도 있었던 거. 근데 그게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그래도 계속 좀 하게 되는 좀 이유나 그런 게 뭐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디제이님은 좀 어때요? 이님 얘기 들으면서. 일단 저는 맥락을 모르니까 저 얘기 속에 나온 선생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뭐 트레이너 선생님인지 아니면은 트레이너 선생님인가요? 네, 그쵸. 거의. 강남 선생님은 아닐 거 아니야. 뭐 선수들 지도하는 지도 교수님 같은. 뭐 치료를 받으시나 이 생각도 했던 게 습관적으로 막 강박 행동 뭐 있다 이렇게 하셔서 그 선생님이 그거 하지 말라 해서 치료를 그러니까 받으시나. 운동은 사실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아니까 네. 운동을 하는데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제 몸 만드는데 더 되는지 알려주는 거라고. 트레이너한테도 트레이너 선생님이 아니 뭐 새로운 거를 아는 건 끝났고 그래서 어때요 좀? 트레이너 선생님인데 트레이너 선생님이 있어. 네. 내용에 대해서는 어때요? 본인 친구, 그 신촌에 사는 친구 친한 친구죠? 네. 그 친구 이런 얘기를 했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편하게. 저 맥락을 몰라서 솔직히 그렇구나 이런 느낌밖에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럼 아니 친구가 맥락 모르는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요? 친구는 이렇게 맥락 없는 얘기를 안 하니까 야 친구한테 갑자기 맥락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뭔 말인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사실 얘기 좀 해봐요. 더워? 어떤 게 이해가 안 가요? 이님 더워요? 더워? 조금. 좀 끌까? 나도 좀 껐으면 되겠다. 뭐 습관 때문에 뭐 운동 아까 전에 뭐 습관 때문에 계속 뭐 지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그러니까 그게 뭐 저번 주에 언급됐었으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일 거 아니에요. 제가 글을 올렸거든요. 글이라면 후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올리는 데다가 올렸었어요. 그 전주에 그냥 생활하다가 뭔가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약간 느꼈던 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이 그냥 그건 무슨 내용이었죠? 지난주에? 네. 집단에서 했던 거? 아니요. 그 제가 글을 쓴 거. 아니 글을 되게 명확하게 쓰진 않았어요. 그냥 그런 내용에서 본인이 좀 위축된다고. 실수 같은 거를 누군가한테 지적받는 맞아, 것에 맞아. 힘들다. 네, 네. 제가 실수하거나 뭐 그런 모습을 지적받는데 그래서 그냥 느낀 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 그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게 뭐 자기 관리가 엄격하신 분이 스스로 이렇게 되게 엄격하려고 하신 것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구나.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디제이님. 야, 네가 참 자기 관리가 엄격해서 스트레스 많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라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냐고. 친구가 그래서 힘들어해.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그럼 뭐라 그래요? 힘내라 뭐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뭐 잘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친구한테? 네, 저 친구한테 진짜 이렇게 말합니다.
안 친하구나. 아니 형이 그러면 형 고시중에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되게 본인이 저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지가 느껴져가지고 뭐 솔직히 저한테 피해준 것도 없으니까 제가 저한테 뭐라 할 일도 없고 뭐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형한테는 뭐라 그랬냐고. 형도 되게 스트레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형 힘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그거에 형 그만해 좀 다른 거 좀 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런 형한테도 형이 고시 준비를 계속 몇 년 동안 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는 진짜 집안 거덜내려고 하나 이렇게 하지만은 차마 그렇게까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본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싶어가지고 형한테도 말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럼 엄마한테 해야 되나요 여기서? 엄마한테는 엄마한테는 만약에 엄마가 이제 이님이처럼 얘기해요. 내가 무슨 스트레스 받는다 잘 안 된다. 네. 뭐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재혼한 아저씨가 뭐라 하면 좀 힘들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엄마 힘내 이렇게 얘기해요. 재훈 아저씨가 맥락을 들어보고 재훈 아저씨가 이상하겠구나 해서 욕해줄 것 같아요. 같이 욕해주고 본인이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이님 상황이면 본인한테 뭐라 그래요? 야 힘내라 DJ 잘하고 있어 이래요? 저도 좀 자기한테 막 비판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자기 비판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못하나? 네, 저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다 힘내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진짜 나 짜증난다 너 왜 이러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스스로는. 그런 마음 제가 좀 완벽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 기준이 나가진 않고. 네, 다른 사람한테는 저럴 수도 있지 싶은데 저한테는 좀 엄격한 것 때문에 엄격한 거 치고 제가 되게 허술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갭 차이 때문에 애초에 기대치가 허술하면은 제가 허술해도 막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안 받는데 기대치는 높은데 실제로는 좀 허술하니까 되게 할 때마다 되게 나 왜 이거밖에 못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되게 힘들겠구나 해서 나쁜 말은 진짜 나쁜 마음이 아니고 얼마나 고생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 고생을 왜 할 거라 생각해요? 자기한테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걸 못하게 해줘야 진짜 안 힘들 거 아니야. 근데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본인 알고 있는데 힘드니까 얘기를 하죠. 네. 이해되죠? 네. 아니, 이해가 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은 힘들어서 공감이 되는데 그게 뭐 때문인지 알아요. 근데 그냥 힘내. 그게 그 원인에 대해서 그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위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로 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별로 남이 고통스러운 거에 대해서 별로 공감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별 관심 없죠 사실. 남이 힘들든 안 힘들든. 일단 처음 봤으니까. 아니 이님 말고 다른 사람 다 그런다며. 친구한테도 야 힘내 이러기도 하고 형한테도 힘들 거 아니까 그냥 형 그래 힘내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이님이야 당연히 처음 봐서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도 진짜 스플린 말은 진짜 그 고통이 느껴진다면 단순히 힘낼 뿐만 아니라 뭔가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근데 그런 건 안 하는 거 같으니까 별로 공감 못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해가 갔어요 이제. 어때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벽을 치는 게 좀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벽을 치는 게 있기 때문에. 친한 친구한테도? 친한 친구한테도 이렇게 벽을 치는 것 같아요. 벽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듣고 보니까 제가 벽을 많이 쳤구나 지금 느껴지네요 좀. 이님은 어때요? 디제이님 얘기 들으면서? 별로 그렇게 뭔가 마음에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기가. 그냥 어떤 얘기를? 그렇게 많이 신경 쓰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이 관심이 안 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얘기가 별로 이렇게 오는 게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DJ님도 근데 제가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 벽을 치는 것 같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님은 어때요? 그 말만 생각해보면 이님은 저도 좀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있어요. 확실히.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엄격하잖아. 네, 맞아요. 그쵸? 네. 본인이 네. 이렇게 뭐라 그러나? 고객이라 그러나? 네, 네. 그 고객이라 불러요? 회원. 회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본인에게 스스로 막 그 기준이 높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회원님들한테도 회원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셔야지 이렇게 좀 해요. 아니면은 좀 대충 해도 좀 잘했어요. 힘들다고 하면은 진짜 힘드시죠? 이렇게 좀 해요. 그렇게 하죠. 네. 후자. 네. 그러니까 다른 도망가요, 안 그러면 안 와요. 그렇긴 하지. 그렇지. 막 약속 잡아놨던 거 다 캔슬하고 그렇지. 막 그런 경우 많긴 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은 그 사람들 이렇게 욕을 안 먹으려고 그래. 욕 먹어야면 욕을 안 먹으려고. 아니 그래 그러면 그 네. 회원님들이야 쓴소리 하면은 가니까 그렇지. 그럼 회원님 말고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뭐 잔소리 막 하고 막 그래요. 못해요.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회원한테는 약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이 사람이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 얘기 좀 해줄 수 네, 있는데. 더 많이 해주는데 약간 일적으로 또 약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이 사람한테 이런 마음도 나오고. 아니 몸이 잘났다나 그 사람보다. 아니 그럼 뭘 트레이너가 뭘 더 잘나야 돼? 몸이 잘났잖아. 그 뭐지? 외적으로 말고 그냥 일상생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이야. 네. 아니면 사람들이랑 있을 때. 아니 진짜 본인이 진짜 잘났어. 네. 그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성격이라 생각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잘나서 내가 만약에 잘 되면 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더 겸손하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아니 그리고 그래야 돼. 잘난 사람은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님이 나한테 만약에 내 몸에 대해서 지적한다. 그러면 이제 나는 진짜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근데 수풀이 나한테 지적해. 그럼 내가 니나 몸 관리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어쩌면 개불 아무것도 아니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이해는 되죠? 이해 안 돼? 아까 본인이 그랬잖아. 내가 뭐라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음. 아무것도 아니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뭔가 대화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상대방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본인이 뭐라고 도움을 주려고 그래. 네, 그래서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도움. 세상에 누구도 누구를 못 도와요. 그럼. 근데 그 생각 때문에 말을 안 하면. 그래서 아까 DJ님 얘기가 별로 와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처음 봤지만 DJ님 좀 무슨 얘기하는지 난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DJ님은 잠깐은 기분 나쁘겠지만 결국에는 그 말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되겠지. 그쵸? 네. 근데 도움 주려고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치 그냥 기분 DJ님 해봐요 좀. 좀 직접 해보라고. 내 얘기 듣고 그렇게 별로 감정 없다고 얘기하니까 좀 짜증난다든지 속상하다든지 싫다든지 뭐.
어색해가지고. 친구가 근데 저한테 그러면 별로 좀 오히려 서운할 것 같아요. 친구라고 생각하고 해요. 어차피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 디제이님 좀 서운하고 좀 네, 서운하네요. 좀 그렇게 들으니까. 어때요?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 네, 안 해요. 서운하다 하니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운하다 하니까 어때? 안 하던 거 해보니까. 좀 뭔가 표현은 전달이 되는 느낌이 들긴 해요. 네. 어때요? 서운하대요.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 힘든 거 얘기했는데 어때요? 서운하다 얘기 들어. 저럴 수도 있구나 싶긴 한데 뭐 내가 반대였다면 나는 별로 안 서운했을 것 같다 싶은 게 저는 뭐 남들이 오히려 막 지적해주는 걸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심으로 막 개입하려고 하면은 뭐 위하는 마음은 알겠지만은 지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 그래 싶어서 오히려 개입하면 기분 나쁠 것 같고 신경 안 써주는 게 저는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를 잘 몰랐어요. 이제 듣고 나니까 아 저런 사람은 서운해할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아까 저랑 비슷하네요. 제가 누가 지적받으면은 좀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약간 짜증난다. 그 화랄까. 뭐 네가 볼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마음이 든다 그랬잖아요. 비슷한 거네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분노보다는 좀 무관심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심리학 대학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관심 안 돼. 처음부터 얘기해서 아니 진짜 본인이 지금 나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왜 사람 만나는 직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게 아닐까요? 진짜 관심이 있는데 제가 벽을 치기 때문에 무관심한 거 아닐까요? 아 그래서 바꾸고 싶다는 거죠? 네, 저는 그러면은 인님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있겠네요 하면 안 되고 인님 그렇게 말하니까 좀 부럽다. 별로 부럽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바뀌고 싶은 게 아닌 거잖아. 사람끼리 감정 표현하고 그런 것들이 바뀌고 싶은 게 아닌 거죠. 저럴 수도 있구나. 신기하다. 쟤는 저런 건데 이렇게 느끼는 거니까 나는 바뀌고 싶지 않은데 이거잖아요. 어떤 거예요? 좀 명확히 해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싶어요? 아니면 별로 그런 마음은 없어요? 일단 제가 1차 동기는 딴 사람보다는 저를 알고 싶은 게 더 크고요. 그러니까 그게 큰 거지. 네. 그러면은 대학원은 가면 안 돼. 왜냐면 그 호기심은 채워주는데 그 호기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쉽게 말해서 의사가 자기 몸을 알고 싶어서 의대에 갈 수는 있지만 자기 몸을 알아서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떤 치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으면 의사를 하지 말아야지 그냥. 이 말을 들으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가도 될 만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여기 왔으니까 그냥 좀 잘 참여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제가 어떤 마음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있으니까 뭐.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마음 참여했고. 한편으로는 나무님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지적질해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만약에 진짜 막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지적 있으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잘 몰라. 나무님은 어떻게 가서 DJ님 오늘 처음 봤는데 그래도 좀 제가 인강도 맨날 보고. 본인이 날 안다고요? 네네네. DJ님이 안 했는데 나는 DJ님을 모르는데? 그러긴 한데 뭔가 그러니까 다른 분이 해줬으면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다른 분 해줘. 뭐 무슨 얘기 상담? 내가 했던 얘기를 다른 분이 하면 기분이 나. 진짜 상담하면 안 돼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야 상담. 의사는 자기 몸을 알기 위해서 인체를 알기 위해서 의사가 돼서 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의술은 자기 몸을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 기술을 이용하는 거지. 근데 상담은 내 마음을 알고 싶어도 내 마음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만 아는 데서 끝나면 절대 상담하면 안 돼요.
왜냐면 마음을 이용해야 되니까. 의사는 손을 이용하면 되지만 내 인체를 알고.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안 나쁘다고 했던 거는 그 의도를 알아서 기분이 안 나빴던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도움 내가 주려고 했으니까. 본인이 파악할 수 없는 의도로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서 뛰쳐나갈 거죠. 뛰쳐나가진 않겠지만은 막 진짜 치료를 뭐 이렇게 전문가분이 아닌 일반 진짜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면은 생각해보니까 화가 날 것 그럼 같네요. DJ님 한 가지만 약속해 줄 수 있어요. 뛰쳐나가진 않겠다. 뛰쳐나가지. 그리고 10번은 오겠다. 네. 그럼 제가 얼마든지. 이건 지금 녹화되는 거야. 네네. 본인이 뛰쳐나가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뭐 치료자가 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들으면 본인은 치료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본인이 그 사람이 치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치료자로 생각하지 말고 대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게 의도라고요. 내 말을 잘 듣고 쳐 들으러가 아니라 할 얘기 해봐. 내 말 듣고. 그거니까 본인이 정말 의도를 파악한다면 네 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때요 지금 기분이? 좀 부담스럽긴 한 게 뭐 결국엔 제가 적응해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무슨 파악은 내가 다 하고 있어. 날 믿으면 그냥 해봐요. 기분이 어떠냐고. 좀 짜증나요? 화나요? 당황스러워요? 조금 짜증 나고 표현해봐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솔직할 이제 조금 서서히 오픈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닥달을 하나? 이 생각. 제가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의도대로 잘 가고 있어. 네. 아무튼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닥달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짜증나죠? 네. 기분 나쁘죠? 당황스러운 게 좀 큰 것 같아요. 짜증이랑 짜증? 지가 뭔데? 이 생각? 그 표현해봐요. 저한테 직접. 그게 내 의도야. 이런 표현을 하루 시키는 게. 해봐요 저한테. 일단 저도 나름 이렇게 많이 결정을 해서 그런 얘기 생각을 해서 결정한 건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본인 입장 설명하는 거 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해보라고요. 나도 내 생각이 있는 거고 이제 내가 결정을 내린 것도 있는데 왜 그거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계속 마치 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가 이 생각이 들면서 좀 짜증이 좀 큰 것 같아. 짜증이랑 화? 전에 친구한테 가서 야 친구야 있잖아 아까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직접 나한테 해보라고. 나무님은 왜 알지도 못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시는지 제가 기분이 좀 나쁩니다 되게. 어때요? 조금 당황스러운 게 커요 지금. 그러니까 표현하니까 어떠냐고. 지금 좀 어안이 벙벙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 선생님한테. 되게 감정을요. 선생님 저는 이거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그렇게 말하시니까 기분 나빠요 좀. 저도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면 어떨 것 같은데? 더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야? 네. 그럼 보다 좀 더 편하게 본인을 생각할 것 같아? 그냥 약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제가 그러니까 혼자 힘들어하는 거. 이님이? 네. 그 선생님이? 네.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아니 뭐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스트레스 받지. 본인 눈치 보잖아 선생님은. 네, 맞아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 것 같냐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못하겠냐고. 별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좋아하는 꼴로 보기 싫지. 솔직하게 해봐. 사실 좀 열받아서 그 사람 눈치 보게 하고 싶죠. 본인 눈치. 아니야? 진짜 없어요? 그새인데 편하고 본인도 좀 편했으면 좋겠어? 네. 어? 네. 아니면 나도 힘드니까 그 인간을 좀 눈치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확실해? 네. 그럼 너 왜 못해? 또 그 생각 자꾸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이쪽이 사실 이걸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징징대듯이 약간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약간 기대치가 낮아져 버려가지고 저에 대한 약간 그 스스로?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되게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기대치가 낮아진다고. 선생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도 선생님 징징대면 저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뭐라고? 선생님이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질 거라고요? 네, 뭔가 이미 낮아졌어. 본인 눈치 보는데 선생님이. 그치 할 말을 못 하는데 얘가 배우긴 글렀겠다 이런 생각할 것 그럼. 같은데. 아니 생각해봐. 본인이 회원님 중에 본인이 시키면 네 선생님 하고 막 하는데 잘 안 돼. 그럼 어때요? 뭐 더 알려줄 수도 없잖아. 할 때마다 눈치 보고 그럼 어때? 답답하죠. 기대치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근데 운동하다 안 될 때 본인 하면은 아 좀 기다리라고 선생님 왜 가끔만 짜증나는데 막 근데 막 해. 그리고 선생님 저 잘했죠 이렇게 물어. 그럼 어때? 본인도 좀 편하고 좀 더 많이 알려주고 싶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요. 동의는 돼? 네, 돼요. 근데 하긴 싫어? 선생님한테? 그걸 끊기가 되게 어려워. 그렇게 딱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그 이유는 본인이 그 사람 엿먹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진짜야. 이건 진심이야. 맞아. 아니야? 아니 그 의도는 아닌데 아니야 그 의도야. 본인이 그 의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미궁이 혼자 빠져 있는 거야. 그거를 전문용어로 수동 공격이라고 해요. 엿먹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욕을 하든지 말을 안 하든지 물어봐도. 대화 중에 좀 미안한데 이렇게 지금 제가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중간에 얘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된다면 저는 다시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되게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저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서 네. 근데 아버지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 아니 그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제 죽음을 준비를 했는데 이 얘기가 더 중요하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민트님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여쭤보는. 네 그래서 왔어요. 그래요. 원래 안 한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 표정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만났다. 오랜만에 얘기 안 하던 이님이 하니까 끼어들 수는 없고 나 앉아있을 수가 없어. 너무 힘이 들었어. 민님은 어때요 지금? 근데 뭐 얘기하셔도 처음 보는 거 보고 아버지가 새벽에 복수가 차셔가지고 많이 힘드셨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게 말까지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피를 막 새벽에 나토해서 엄마가 전화 와서 아버지 돌아가신 것 같다 했는데 가보니까 돌아가시진 않고 근데 이제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사람 피 많이 토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 원래 어디가 아프셨어요? 복수 간이 복수 간?
아, 간이 안 좋으시구나. 예, 그게 가끔 안에서 터지기도 한데 너무 앞차서 이제 너무 놀랬는데 엄마가 더 놀라면 안 되니까 그걸 또 혈압 있으니까 쓰러질까 봐 너무 많이 눌렀나 봐요. 근데 그게 너무 힘이 든 거야, 저는. 그 상황에서 119 부르고 뭐하고 119도 되게 늦게 왔어요. 우리 동네가 없어서 먼 데서 오고 아버지께서 피를 토하시는데 119 사람들이 초보인가 봐요.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데 실치를 못하고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으니까 잡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냐고. 근데 너무 침착한 거예요, 제가. 의식도 없는 아버지한테 이쪽으로 이렇게 더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침대에. 그 사람들이? 네. 그래서 내가 너무 그때 진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의식도 잘 없는 분한테 어떻게 올라가. 그리고 저희 집 1층에서 계단을 이렇게 남자 둘이 잡고 여자분이 오셨는데 아버지 발을 복수차서 무겁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저희 비키라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발을 들고서 엄마가 119 타고 저는 차를 몰고 가야 되니까 그 상황에 엄마가 저를 보더니 피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닦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들어와서 그 피를 보면 놀랄까봐 그 정신없는데 그걸 너무 깨끗이 닦아놓은 거예요. 다시 와서 보니까. 난 도대체 그 힘든 상황에 그걸 청소를 너무 깨끗이 하고 이해가 안 가. 엄마가 이제 되게 무서워하니까 들어와서 피 보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중환자실을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 막 참고 참 힘들다 하시는데 그 와중에 또 농담을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짜증 한 번 안 나세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되게 아버지가 멋있고 좋은데 아버지 진짜 너무 힘든데 왜 짜증 한 번 안 내시나. 응급실에서 다른 옆에 막 어떤 분들은 소리 지르고 막 아프다고 응? 간호사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식구들 들도 못 가는데 아버지는 진짜 되게 너무 마음에 꼭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그 지금 민트님 마음에 가장 많이 좀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나는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침착한 아버지가 좀 불쌍해 보여요? 어떤 마음이 제일 좀? 너무 막 복합적이라서. 근데 아버지가 제일 참고 있는 모습이 저 같아서 민트님 같아서? 다른 사람 걱정하고 그 상황에서 그럼 민트님은 왜 그래요? 응? 민트님은 왜 그래요? 왜 걱정하고 왜 본인 참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아버지가 늘 그랬으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는데도 그 상황에 다시 침착해지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 아버지가 민트님이에요? 아니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 상황에서 농담하시고 그런 게 막 이제 혼돈스러워요. 아버지 진짜 어떤 마음이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농담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건지 막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아빠 힘들면 화내. 이렇게 힘든데 거기서 내가 짜증을 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아버지가 거기서 막 아파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해서 민트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조금 같이 나도 힘들어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요? 지금 돌아가시는 아빠한테? 아니 그건 아니고 아버지 화내시면 그냥 전 참고 있죠. 그렇죠. 네. 그걸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렇게 참고 계시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네. 아버지가 너무 참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트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에 대한 어떤 슬픔보다는 민트님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큰 거
복수가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뭐가 무서운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길어지니까. 아버지가 응급실을 여러 번 가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오히려 그래서 갑자기 그랬으면 되게 충격받을 텐데 아니 복수가 찾아서 그랬을 정도면 마음의 준비 그동안 안 하셨나? 근데 막상 또 부딪히면 잘 안 돼요. 어떠세요? 지금 어쨌든 얘기를 하셨는데 더 혼란스러워. 어떤 게? 정말로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 상황이 무서운 거였는지, 뭐 무서워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건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후일이 무서운 건지.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8살.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멘트님 어쨌든 저도 갑자기 오셔서 신나는 오셨네 그래서 갑자기 오셨는데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지 얘기 듣고 얘기해 주시면 저도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오래 계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4년 전이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의사가 죽음을 준비하라고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고. 근데 그게 3년 되니까 조금 중환자실에 그동안에 1년에 2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3년 동안 이제 계속 계시다가 추석 때 이제 실려 가셨는데 이제 의사가 이번에는 진짜 힘들 것 같다고 이제 그러고 그래도 한 달 반 계시다가 이제 가시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아빠에 대해서 크게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책임감만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하고 그런 게 오히려 이해가 돼요. 그 상황에서. 왜냐면은 그게 마음보다는 우선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느낌을 계속 가졌거든요. 중환자실에 아버지가 계시는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거 느껴지면 그냥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청소든 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해가 돼요. 119를 타고 가시는 상황. 그러니까 탈고 가시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병원에 가서 거기 앉아 있더라도. 그러니까 민트님이 아까 네. 다시 올라서 청소하신 거 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병원에 가서 앉아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저를 위해서는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빠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민트님이. 만약에 그 상황에 병원에 구급차에 실려서 갔더라도 마찬가지, 결과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직접적으로 좀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다면. 그거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인데 저는 그거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순간에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항상 느끼는 거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구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무슨 얘기를 좀 해주고 싶냐고요. 직접.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뭐랄까 죄책감? 그런 거는 좀 안 가지는 좋겠는데, 저는 사실 조금 약간 의아했던 게 그 상황에서 여기 오셨다는 게 조금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상태가 호전되셨나? 저는 사실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한번을 조금 넘기셨는데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안 힘들다고 하시니까 괜찮으신 것 같고 이제는 고비는 넘기신 것 같고. 아니 괜찮지는 않고 근데 뭘 어떻게 아버지랑 중환자실 면회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하시니까 민트님 아무튼 수다님이 민트님한테 내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나도 그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수다님 얘기를 하시는 거 맞죠? 네. 그렇죠. 어떠세요? 그냥 삼자가 얘기하는 느낌.
그러니까 순환이 직접 좀 얘기해줘. 괜찮아요 민트님, 나도 내가 그 생각 그렇겠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면 직접 친구라 별로 생각. 와닿지가 않아. 아니 친구라 생각하고 다시 좀 표현 좀 해주세요. 민트님 나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떠세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었었는데 어떤 이런 위로? 나 같아도 그랬을 거다 아니면 또 다른 위로? 어떤? 아니 그 상황에서 잘 견뎠다고 노랬을 텐데. 수사님한테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 표현을 좀 해달라고. 아니 직접 말해봐 직접. 먼저 부탁을 좀 해보세요. 난 위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민트님 놀랬을 텐데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힘들었죠. 괜찮아지고 아버지도 민트님 안심시키려고 그런 마음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온 것도 그냥 위로를 받지 않을까 해서 온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있으면 엄마는 나는 이제 좀 오래 못 살 것 같아 자꾸 그러시니까 약간 문제에서 나오고 싶은 생각 오면 혹시 위로받지 않을까. 파랑님이 표정을 남기니까 아 가서 얘기하면 혹시 뭔가 이 상황을 잘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얘기하면 다 집에 부모님 돌아가신 집도 많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고 근데 지금 식구들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민감하니까 말은 아버지가 계속 아프시니까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제 더 아프시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본심은 아니잖아요. 이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의 준비 같은 거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상황이 좀 그래서 주변에다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도 주변 사람들한테 돌아가셨다는 얘기 잘 안 하고 안 좋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딱히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그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위로 받을 생각도 안 했고 위로 받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그때 뭔가 되게 막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근데 그냥 이게 좀 안 좋게 좋아진 건지 좀 그러니까 아니면 좀 그냥 익숙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좀 더 금방 이겨내실 것 같아요. 그냥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더 나보다 힘들었을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해줘서 마음이 좀 많이 위로가 돼요. 디제이님 오늘 새로 오셨어요 디제이님? 그래도 오자마자 어때요 여기 들으면 디제이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도 아버지 사별하셨거든요. 10년 넘었는데 저도 뭐 위안 말기로 이렇게 마음의 준비는 돼 있는 상태에서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오늘 딱 아침에 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기말고사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날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는데 저는 뭐 아무튼 그때 제가 뭐를 했냐면은 외할머니께서 그 소식을 전화가 온 게 아니고 외할머니께서 그 소식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어요.
도진아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할머니가 통곡을 하시니까 저는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알겠다고 이렇게 화를 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급하게 이렇게 후다닥 챙겨서 나가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에 샤워를 엄청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막 어떤 감정이 안 들었어요. 슬프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상을 딱 치르고 영정사진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이제 밀렸던 감정이 남아오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뒤늦게 찾아오더라고요. 그 기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감정이 찾아오기 전까지 나는 왜 이렇게 감정이 메말랐나? 왜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난 슬퍼하지 않지 하고 죄책감을 엄청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그걸 유예했을 뿐이지 이제 그런 걸로 너무 자책을 안 하셨으면 막 그 피 닦으러 담담하게 되게 닦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걸로 진짜로 자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책감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해보니까 그 자책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담당하게 해서 너무 힘드니까 그걸 생각을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빠 구급차 실려갈 때도 그냥 담담하게 들어가서 같이 있어주다가 그 하룻밤 같이 지내고 그날 바로 돌아가시고 나서 마지막에 화장할 때 이제 큰어머니가 우시니까 그때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히 뭔가 안 울어야겠고 안 울고 싶고 너무 감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참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울고 나니까 그때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본인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왔을 때보다 머리가 막 터질 것 같더라고. 그 파랑님 표정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나 누구한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너무 식구들한테는 힘들다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엄마도 지금 너무 막 혈압이 막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또 가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좀 내려가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요? 우리 애들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들은 아니 민트님의 마음을 좀 얘기하셨다고요? 우리 애들이요? 애들한테도 또 괜찮은 엄마 역할. 내가 여기서 당황스럽게 막 감정을 다 드러내고 이러면 서로 막 우왕좌왕할 것 같고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다 얘기를 그러니까 민트님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여기도 안 오려고 했는데 그 표정 다른 걸 보니까 이러다 다른 데로 튀겠다. 막 그렇지. 엄한 데에서 막 소리 지를 것 같고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그럴 것 같아서 그건 아닌데 그리고 많이 지금 마음이 내려갔어요. 지하철 타고 오는데 막 거꾸로 타고 가고 막 이게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타고서 들어보니까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마무리들 합시다. 마무리하면서 못한 얘기들 좀 하시고 그렇게. 그래도 와서 다들 얘기할 것 있고 다 복잡하고 이런데 딱 들어줘서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다들 다 너무 아픔이 있는데 저만 막 그런 것 같아서 그래도 또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수사님이 얘기해줘서 위로해줘서 위로가 진짜 언니도 기대해주고 그러고 너무 위로가 많이 줄 것 같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아까 뭐 물어봐 주시니까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겠고 정말 돌아가시는 게 더 우선인지 이게 우선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내 마음 하나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물어보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다른들 마무리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저번 주 그 쓴 이유가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제가 말을 이렇게 제 감정을 이제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그때 말을 안 해서 아까 물어봤을 때 확실히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 회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가 아니까. 근데 그걸 아니까 더 답답해요. 제가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잘 용기가 안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근데 안 하면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제 해보려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민트님 아까 그제 집단하기 전에 봤거든요. 근데 뭘 말을 해줘야 될지 되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 글을 중환자실에 있어서 못 갑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뭐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랬는데 또 갑자기 오셔가지고 되게 사실 어떤 상황인가 궁금하고 듣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되게 좋아요. 우선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중간에 끊고 얘기해 주신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3년 전에 아버지 쓰러졌을 때 그때 생각도 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3년 동안의 기간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님 얘기도 되게 좋았어요. 저도 인님 얘기 듣고 그랬는데 여기 DJ님도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 남들한테 얘기를 안 하게 되면은 그 남들이 나한테 얘기할 때도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남들이 얘기를 해도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먼저 그 불편한 얘기를 좀 하면은 조금 그 사람하고 좀 편해질 수도 있고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이제 마무리란 게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어땠는지. 소감이나 일단 그 민트님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 되게 막 울컥해서 진짜 막 저도 자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는 아버지를 전혀 안 사랑했었구나 하는 자책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했고 이제 그때는 또 어렸으니까 이런 게 판단이 다 안 되니까 지금 와서 이제 나는 그때 아버지를 사랑했었지만은 그냥 그 너무 충격이 커서 그랬구나 이제는 이해했었는데 그때는 누가 아무리 말해줘도 저를 엄청 자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피 닦고 저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누가 뭐 하라고 하면은 말 잘 듣고 지시
그냥 생각, 사고 자체를 그냥 배제했을 것 같아요. 사고랑 감정 자체를. 그냥 지하철이 뭐 어디로 가고 있느니 뭐 세상이랑 아예 단절이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자책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감은 이제 저는 여기 첫 자리인데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 하고 오리엔테이션에서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하고 왔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제일 어려운 세상에서. 하여튼 아까 전에 막 저한테 일부러 막 짜증이 난 이런 거를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했는데 내가 진짜 짜증이 났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내가 짜증이 나서 솔직하게 짜증이 났다고 말한 건지 아니면 계속 솔직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짜증 난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말했는지 또 판단이 잘 안 돼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정리가 돼봐야 어떤지 알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함을 이렇게 뭘 하라고 하시는데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진짜 이게 솔직한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 느낀 거는 그만큼 내가 뭔가 벽이 엄청 많구나. 이거는 진짜 느낀 것 같아요. 원래 알고 있었지만은 오늘 또 한 번 더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님이나 수다님이나 민트님이나 DJ님이 얘기한 그러니까 민트님 그 뭐 이렇게 피 닦고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저를 길러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외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때 있으니까. 근데 휴가를 나왔을 때 외할머니를 한 번 뵙고 근데 그때는 제가 휴가를 길게 나왔었는데 할머니가 그때 이제 정신 잃으시고 이제 조병하고 계실 때였는데 할머니 한 번 뵙고 사실은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 기간 통해서 여자친구랑 놀다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며칠 후에 이제 돌아가셔서 참 휴가를 다시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때 민트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님이나 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눈앞에 있을 때는 제가 해드릴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것 같고 죄송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자 라는 마음으로 장례 절차 치르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래서 민트님이 얘기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공감 많이 되고요. 저도 똑같은 말 해드리고 싶어요. 자체까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 할머니에 대해. 저도 자체까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누군가를 좀 보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마음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마음이나 민트님 마음이나 어머니 마음이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을 같이 겪으니까 그 일 때문에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차라리 아버지가 농담하면 민트님도 같이 농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트님도 같이 농담하고 그리고 마음도 표현하고 농담하지만 아빠가 이렇게 힘들면 나도 힘들고 아프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 아버지한테 못해드린 게 너무 많이 그걸 누구고서 그게 제일 큰 것 같으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살만해서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제일 크네요 지금 들어서. 당황해서 몰랐는데 그게 제일 미안한 게 너무 많이 저를 누르고 있네요. 고마워요. 저도 아버지 농담하실 농담도 좀 같이 하고 힘들고 같이 힘들다고 말도 하고. 아직은 그래도 민트님한테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뭘 할까 보다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제 주변에 남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하고 싶고. 다 했어. 많이 안 했어. 저번에 말하지 말게 눈물이 나네. 수프림이랑 저랑 저번에 놀고 이번에도 눈물이 막. 맨날 어떻게 좀 수다님 마음 궁금해요. 민트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수다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게 보였는데 점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수다님도 좀 저도 마음이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수다님은 좀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궁금했어요. 이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은 비록 이런 비구한 몸뚱이를 가지고 있지만 저도 운동 되게 좋아해서 결혼 전에는 운동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강사 선생님들한테 동호회 있었거든요. 동호회 있을 때 이제 동호회 모이면 이제 프로 선생님을 한번 모셔요. 그래서 이제 강습을 받는데 근데 그때 이제 강사 선생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입에서 단내 날 때까지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막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하면 선생님 더 좋아하세요. 그리고 막 하다가도 막 잘 안 되면 막 짜증내고 막 같이 막 그러면 그러니까 혼자 하는 운동이긴 한데 단체로 했으니까 저희는 막 그러면은 선생님도 막 더 거기서 위로도 더 해주시고 더 열심히 해보자고 가자고 막 이렇게 해서 더 그러니까 좀 같이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옆에서 같이 하다가 보면은 나도 힘든데 옆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면은 나도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계속 드니까 알죠 무슨 느낌인지. 그러니까 좀 선생님이랑 그렇게 좀 같이 한번 가봐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DJ님은 좀 첫 회기부터 좀 무서웠을 텐데. 그래도 되게 용기 있으시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아마 좀 갈등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DJ님. 네. 그러니까 좀 방법보다도
좀 마음을 조금 더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나서 반갑고 뛰쳐나가지는 않는 걸로. 이상입니다. 좋아할게요. 아까 앤님 얘기랑 민트님 얘기랑 들으면서 그냥 되게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한편으로는 두 분 다 앤님은 그 선생님이 앞에 있는데 그죠? 또 선생님이 어쨌든 같이 하고 있고 민트님 앞에는 지금 누워 계시는 아버지 또 어머니 또 아이들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그냥 되게 혼자 계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앤님은 계속 자책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또 자책하고 오늘 여기서 들었던 얘기 가지고 만약에 또 자책한다면 난 되게 화가 날 것 같아. 자책하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나한테 표현해달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민트님이 어머니가 물론 뭐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혈압이 있을 당연히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 어머니가 어떨까? 아니 그냥 만약에 그냥 민트님도 어머니인데 만약에 딸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힘든 상황에서 딸이 별 얘기도 안 하고 그럼 어떨까? 그래서 저는 되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화를 내든지 뭐 아니면 뭐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가 아니더라도 감정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님도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힘들하고 한편으로는 좀 기도 죽고 그런다. 그런 표현 정도라도. 그리고 민트님도 아버지 농담하시면 아버지 아픈데 그렇게 농담하니까 나 좀 반응하기 어렵다고. 아빠 괜찮냐고. 안 아프냐고. 아프면 좀 아프다고 해도 된다고. 그냥 어떤 반응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있으면 아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버지도 아픈데 참고 뭐 계속 아프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담 한마디 했는데 딸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웃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별 이렇게 반응 없다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민트님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혈압이 있으시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한테 좀 막 위로받고 싶은데 엄마 걱정돼서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어머니가 막 화낼까? 막 그럴 것 같아요. 너 어떻게 혈압 있는 엄마한테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하냐고 막 이렇게 화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니까 진짜 뭐 엄마는 왜 그렇게 비난하면 그런 게 아니라 엄마한테 좀 위로받고 싶은데 좀 엄마 혈압도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아이고야 그래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반응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우리 딸이 이 상황에서 나랑 뭔가 있구나. 그래서 절대 혼자 계시지 마세요.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난 거기서 왜 피를 닦았지? 나는 왜 그때 말을 못했지?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좀 그런 어떤 갖고 있는 마음들을 조금씩이라도 좀 나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슬픈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살만해서 좀 놀러 가고 싶은데 근데 민트님이 아버지라면
놀러 가는 그 자체가 너무 좋겠어요? 아니면 놀러 가서 가족들끼리 얘기하고 마주보는 시간이 좋겠어요?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놀러 가도 가서 얼굴 붉히고 싸우면 안 가니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트님이 자꾸만 지금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아버지랑 표현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책하지 마, 이님도. 그리고 용기가 안 날 때는요, 용기가 안 날 때는 내가 왜 용기가 안 날지 자책하지 말고, 아,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랑, 그 선생님도 그거를 바라지, 이것만 생각해요. 얘기하기 어려울 때는 저는 그거 생각해요. 나도 하고 싶은데 저 사람도 바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하지, 이거 말고. 나도 원하고 저 사람도 바라면 조금씩 해볼 거라는 생각이 생기니까. 그래서 민트님이 어떤 표현이든지 아버지랑 좀 같이 농담을 하든 아버지한테 아빠 우리 좀 힘들다 뭐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아버지랑 좋은 기억 안 좋은 기억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서운했던 것도 조금 얘기하시고 좋았던 것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좀 얘기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말 끊으셔서 얘기하셔서 전 되게 좋아요 진짜. 그래서 용기가 좀 필요하셨을 텐데 그만큼 더 힘드시기도 하셨고 다른 분들도 할 일이 있으면 어차피 책임은 제가 지니까 좀 아까 그렇게 같이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후기 올려주시고요. 마칩시다. 또 가는 거야? 나도 가야죠. 집에? 네. 집에 이따가. 집에 가서 좀 쉬고 좀 자. 잠을 못 잤어.